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29강 조선 중기 왕인데요, 여기는 사화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좀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양이 많아가지고 막 행설수설하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세세 성이 중요합니다. 세세 그렇죠?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건설업자. 근데 건설업자보다는 설계자인 정도전이 잘 나온다 했으니까 정도전 잘 보세요. 그 다음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 위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위주로 봐라? 재인군 위주로 봐라. 그 다음 암기 팁하고요. 재정, 인사, 군사. 세종은요, 시험제 너무 잘 나오죠?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은 독자적인 거. 농약 친다. 그 다음 예약사지. 유교 통치념. 그 다음 재인군. 이렇게 세 파트로 보시면 된다. 그렇죠? 예절서, 음악서, 역사서, 지리서, 그 다음 재정, 인사, 군사, 요거 같이 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또 왕권 강하죠? 조카 죽인 사람. 이 사람도 재인군으로 여러분이 정리해줘라. 그 다음 요 사람은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 사람은 세종 흉내죠? 세종 흉내 내는 사람이다. 당연히 세종 흉내 내니까 이 사람은 예약사지로 가야겠네. 예절서, 음악서, 역사서, 지리서, 플러스 경국대전.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경국대전인데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경국대전. 바꿔도 그게 그거네. 그 글씨가 그 글씨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주고 여기다가 뭘 붙이면 돼? 살 붙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태종, 세종, 성종 비교하는 것도 좀 잘 봐줘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16세기 왕은요, 여러분 연중 인명선이잖아요. 여기는 사화입니다. 연산군, 중종, 인종, 면종, 그 다음 선조인데 사화입니다. 사화. 여기가 무오사화, 갑자사화. 여기가 기묘사화, 여기가 을사사화. 이렇게 무갑기을 잘 보시면 돼요. 무갑기을 나옵니다. 이 중에서 또 굳이 하자면 중종 때 조광조 좀 잘 나와요. 조광조. 정암 선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잘 나오니까 이쪽 파트 여러분이 조금 잘 봐주시 바랍니다. 이번 파트는 뭐? 사화가 핵심이다. 사화. 사화는 뭐냐? 훈구하고 사림이 싸웠는데, 훈구가 사림들 죽인 거. 사림들이 죽는다 해서 사화. 4개의 사화가 있어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다시 훈구. 세조 친구들하고 지방에 있는 양반들하고 싸운 거야. 간단하게 하면 서울 애들하고 지방 애들하고 싸웠는데, 서울 애들이 지방 애들 한번 쓸어버린 겁니다. 서울 애들이 지방 애들 쓸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화다. 근데 사화에선 거의 다 훈구가 이겼는데 최종적으로는 사림이 이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쪽수로 누가 이기냐면 이제 사림이 이겨요. 쪽수로 해서 사림이 이기는데 그 내용까지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사화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연산군 뭐죠? 3, 4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왕권 강화해요, 이 사람이. 아빠 때 너무 왕권이 약화된다고 생각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신원패라고 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 폰말을 달고 다녀요. 그리고 신문고 이제 폐지하고요. 한글 탄압합니다. 왜 탄압하냐면 자기 욕한다고 한글로. 그래서 한글 탄압해요. 미친놈입니다. 사치향락 궁궐 룸사롱으로 만들어요. 궁궐 룸사롱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궐에 그 여자들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놉니다. 그게 흥청이에요. 흥청 여자애들 놀다고 했다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흥청망청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자들을 막 전국에서 여자 2,000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중에 10% 그중에 에이스겠죠. 그중에 10%를 따로 뽑는데 그 에이스 10%가 흥청이에요. 그 흥청하고 이제 왕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흥청하고 왕하고 놀다가 나라 망한다. 흥청망청. 아니 이게 왕이 이러면 안 되지. 왕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애기들 좀 제거해야겠다. 근데 이거 농고는 무오사가 다음이긴 하지만 아무튼 반대, 이 3, 4 애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지방 애들이. 그래서 지방 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의 제문을 핑계로 댑니다. 김종직이 세조 비판한 책이에요. 김일송이네하고 김종직 제자가 있는데 그 애가 올렸어요. 스승의 글을 실록에. 그게 걸린 거야. 뭐라고 돼 있냐? 의제를 조문한다. 의제가 초나라 황제인데 항우한테 죽어요.
이거를 조문하는 거야. 조문이 뭐야? 죽으면 조문하는 거죠. 이 의제가 단종하고 비슷해요. 그 단종을 추모하면서 수양대군 세조를 까는 글이 이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연산군이 빡돈 거죠. 내가 볼 때는 이용한 거죠. 아니 우리 세조 할아버지를 욕해 이 새끼들이 뭐야? 그래서 야 잡아와. 그래서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직은 부관참시하고요. 김일소는 능지처참하면서 능지처참은 이제 찢어 죽이는 거고 부관참시는 죽인 사람 관에서 꺼내가지고 목을 자르는 겁니다. 영남사림은 제거해버립니다. 김종직 일파를 제거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훈구파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구파하고 연산군하고 짝짝꿍이 된 거지 무오사와는. 김종직 일파 제거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연산군은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면 재인군을 해야지. 재정, 인사, 군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응신이 재인군을 해요? 아니면 놀아요? 놀아버리네. 그러니까 훈구 애들이 이제 마음을 돌려요.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 노네. 그러니까 연산군이 이 훈구 새끼들 뭐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일으킨 게 갑자사화입니다. 패비 윤씨, 연산군 생모 사건을 빌미로 일으킨 상황인데 연산군 생모가 성종을 질투해가지고 성종이 이 여자 관계 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성종의 얼굴을 긁어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이 상처가 난 거야. 이 상처를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보고 열받아가지고 며느리를 어떻게 유배 보내버렸는데 그러니까 쫓아낸 거죠. 쫓아냈는데 며느리가 반성을 안 한다고 사약을 먹인 사건이 이 패비 윤씨 사건입니다. 연산군 어릴 때. 한마디로 해서 연산군 어릴 때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엄마 죽인 새끼 다 죽여버릴 거야 한 거예요. 복수한다고, 리벤지 한다고. 근데 30 넘어서 무슨 엄마 복수입니까? 이건 그냥 자기 반대파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한 명의 정인지 부관참시하고요. 정gen필 남아있는 김종직 제자들 죽이고 그리고 훈구 애들 제거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훈구 애들 불안하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이 연산군 새끼 또라이다. 그래서 훈구 애들이 모여가지고 연산군을 이제 물러나게 하는 반정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중종반정이에요. 연산군을 몰아내게 하는. 박원종, 성희안 등이 주도합니다. 연산군은 어떻게 되고요? 폐위됩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 사화가 2개가 발생하니 그 사화가 무슨 사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다. 그래서 암기팁이 무갑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갑. 무오사화, 갑자사화, 무갑. 알겠죠? 무갑. 그 다음 중종 보죠. 중종. 직위과정. 중종반정으로 집권합니다. 중종반정으로. 아까 훈구 애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 다음 서원, 주세붕이 서원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데 그래도 또 왕이라고 새로운 인재를 구하고 싶잖아요. 왕권 강화 핵심이 재인군이니까 인재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애가 누구냐? 성균관의 조광조예요. 그래서 조광조를 특채합니다. 특채가 아니고 특채하려고 했는데 조광조가 시험 보고 합격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조광조를 등용해가지고 크게 씁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조광조의 혁신 정치가 일어나요. 조광조 어떤 정치를 했냐? 그래서 조광조가 시험이 잘 나옵니다. 향약, 최초의 여시한약을 이제 도입하는데요. 그 향촌의 약속이라고 해서 지방 양반들의 모임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소격사 폐지. 하늘의 제사 지내는 도교 의식을 폐지해요. 아니 유교 국가인데 왜 도교 의식을 하냐? 폐지. 박람회 폐단 요구 시정합니다. 세금 제도의 폐단을 이제 시정하자. 현량과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자. 그리고 이러면서 조광조 일파가 들어와요. 유양소 폐지.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그 중앙에서 파견한 유양소 폐지. 그러니까 사림들의 지방 자치를 추구한 겁니다. 경연, 아침에 공부하는 거, 도학, 그쵸. 성리학적으로 정치하자. 이걸 강조하고요. 위훈삭제, 공신평가를 다시 하자. 중종반정 일어났을 때 연산군하고 같이 놀던 새끼들도 1등 공신이 됐다. 이거 안 된다. 다시 평가하자. 이러니까 훈구가 반발합니다. 훈구가 반발해? 중종도 반발해요. 중종도 알아요. 자기 반대파가 공신된 거. 하지만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조광조가 아니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돼? 훈구만 견제하라고 했더니 이놈의 새끼가 나도 위협하네? 그러니까 중종이 열받아 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안 훈구들이 사건을 조작해요. 조초이왕. 조씨가 왕이 된다고 풀립에다 써가지고 바쳐요. 이걸로 조광조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조광조가 죽으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죽는데 이게 김효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김효사화가 돼요. 조광조. 그러니까 중종이 조광조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중종은 너무 급진적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중종이 조광조 죽인 거예요. 이 김효사와. 그리고 소학교육과 주자가래를 장려했다. 많죠. 그래서 이거 암기팁 있습니다. 암기팁은 약 먹은 소연이가 훈방되었다. 약, 향약, 소격서, 혈량과 실시, 위훈삭제, 박납해단 시정요구, 그다음 유양소 폐지. 약 먹은 소연이가 훈방되었다.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유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약 먹은 소연이가 훈방되었다. 약 먹은 소연이가 뭐 됐다? 훈방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약 먹은 소연이가 훈방되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비변사 설치하고요. 중종 때 주세붕이 백운동서원 합니다. 주세붕 그림 있어요, 여러분. 넘기시면 제 거 교재 142페이지에 주세붕 초상화 있습니다. 그 다음 동몽수지라는 그 어린이들의 윤리서도 써지고요. 이륜행실도도 편찬합니다. 이렇게 기타도 있는데 기타보다는 중종하면 조광조가 나옵니다. 김효사와. 딴 거 안 나와요. 중종은 김효사밖에 안 나와. 중종은 김효사와 조광조. 그러니까 라임이 있어.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조광조. 그쵸? 중종은 지읒.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조광조 지읒. 라임이 있죠? 둘이 맞나 봐. 아무튼 그래도 죽여요. 맞는데 왜 죽였을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래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돼, 여러분.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부담스러우면 조금 그래요. 부담스러우면. 조광조. 근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사료에 보면 엄청 잘생겼다고 나옵니다. 궁궐 갈 때 궁녀들이 서로 조광조 보려고 막 했대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거 보면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반에 한두 명 있는 얼굴 아닙니까? 근데 사료에는 엄청 잘생겼다고 나옵니다. 문정공 이제 조광조. 그리고 여러분 사료에 정암 조광조라고 나와요. 정암. 호가 정암이에요. 정암 조광조. 그래서 정암 선생께서는 나오면 무조건 조광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명종입니다. 명종 때. 선생님 인종은요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일찍 죽으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명종 보죠. 문정왕후가 정치 주도합니다. 이거 옛날 여인천하 그 사극에 있었는데 메이야 거기 있을 때 그렇죠. 문정왕후 조선시대 여성분 중에 가장 힘이 셌던 힘이 파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파워가 셌던 문정왕후가 정치를 주도해. 명종의 어머니입니다. 왕 회초리도 떼고 그래요. 근데 이 문정왕후가 불교를 좀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보호를 등용해가지고 불교 진흥합니다. 승과도 일시적 부활하고요. 그리고 문정왕후의 동생이었던 이 윤원영이 권력을 장악해요. 이게 소윤입니다. 근데 대윤이라고 해서 그 명종 전에 배다른 형제였던 인종의 삼촌이 있었는데 그게 윤임이었는데 그 사람이 대윤이야. 그래서 소윤과 대윤이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소윤이 대윤 애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으니 그게 을사사화입니다. 외척간이 싸운 거예요. 삼촌들끼리 싸운 거예요. 양재역에 그 서울 양재입니다. 양재 벽에 글이 붙여 있는데 여주라고 돼 있어. 여자군주라고. 그러니까 이 문정왕 열받아 버린 거야. 그러면서 대윤 애들 싹 제거. 이게 바로 을사사화. 대윤 애들만 제거했냐? 이때 살인도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을묘외변이 발생해요. 외가 쳐들어와.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일본 그 도적들이 쳐들어와요. 이러면서 비변사가 상설화되고요. 봐봐, 윗대가리도 이렇게 하니까 중앙 정치제도가 아주 문란하니까 통치체제가 제도 되겠습니까? 통치가 붕괴돼 버리지. 그래서 박납의 폐단이 발생합니다. 즉 토지 이 세금 제도가 문란해져요. 세금 제도가. 그리고 이제 백운동서원 중종 때 백운동서원이 이황의 건의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액받아가지고 사액은 왕의 이름을 지어줘요. 백운동을 왕이 뭐라고 지어주냐? 소수서원으로 지어주고 면세 면역 혜택을 줍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백정이 어떤 임꺽정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임꺽정의 난입니다. 경기 황해도 일대에서 일어났어요. 기타 구황차료 보급, 그다음 직전법 폐지, 그리고 수도권 지급제 소멸되고의 녹복만 지급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암기 팁 대지불백 직후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대지 임꺽정이 대지 잡잖아요. 그렇죠? 대지 임꺽정의 난. 그다음 불교 진흥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이 된다. 그 다음 직전법 폐지, 토지제도가 완전 붕괴된 겁니다. 그 다음 구황차료 먹을 거 없을 때 먹어라.
구황차료가 보급됐다. 그래서 암기TV 대지불백 직구. 근데 시험 문제는 을사사화가 제일 잘 나오니까 을사사화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사화 4개 암기팁 무갑기울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갑기울. 이거 연산군, 이거 중종, 이게 명종, 무갑기울. 꼭 기억하세요. 무갑기울. 소수서원. 원래는 백운동서원이었는데 명종 때 소수서원 된다. 그쵸? 명종의 글씨입니다. 직접 글을 써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준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해요. 사액서원. 지금도 있습니다. 영주 쪽에 가면 있어요. 대지불백 직구. 그 다음 사화 4개 무갑기울. 무갑기울을 특히 잘 봐야 돼요. 연산군, 그 다음 중종, 그 다음 명종 때 있었던 사화 4개와 그 특징. 왜 일어났냐? 무갑기울 왜 일어났냐? 무호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갑자사화, 패배 윤씨 문제 때문에, 기묘사화, 조광조 때문에, 을사사화, 외척들 싸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갑기울. 연산군, 중종, 명종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선조 보죠. 선조. 최초의 반개왕이에요. 반개가 뭐냐면 여러분 정실 부인 아들이 아니야. 첩의 아들. 첩의 아들에서 나온 거예요. 최초로. 왜 명종이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어요. 그래서 조카들 중에서 한 명을 했는데 중종, 그쵸, 후궁의 아들의 아들이 선조였어. 선조가 왕이 됩니다. 선조가 왕이 된 일화 있죠, 여러분. 그 왕이 쓰는 그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를 그 종친들에게 써보라고 했는데 애기들, 조카들한테 써보라고 했는데 선조만 안 썼대요. 왜 안 쓰냐 했더니 왕이 쓰는 관을 제가 어찌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했대요. 아, 그러면서 명종이 이쁘게 봤대. 그래서 왕이 됐대요. 이게 조광조가 말했던 운으로 왕 되면 안 된다는 게 이거죠. 아, 진짜. 최초의 반개 출신. 불안해. 자기가 전통성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분당이 발생합니다. 이제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살인들이요, 이제 권력 다툼을 합니다. 특히 이조전랑직 갖고 싸워요. 동인과 서인으로 이걸로 분열됩니다. 서울 살림하고 지방 살림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서울 애들이 서인이 되고요. 지방 애들이 동인이 됩니다. 암기하기 쉬워요. 서울 애들 시옷 서인, 그 다음 지방 애들이 동인입니다. 이조전랑직. 이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아무튼 분당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라는 분열됐는데 이때 일본이 쳐들어와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이 대외관계 할 때 또 배울 텐데 간단히 암기팀 할게요. 부산을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 탕금대에서 우리가 대패당합니다. 하지만 옥포, 사천포, 한산도, 이순신이 이겨요. 그리고 진주에서도 이깁니다. 그 진주가 2개 있는데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지거든요. 첫 번째 이겨요. 그리고 평양성은 우리가 다시 탈환하고요. 행주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이제 서울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되냐? 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휴전이 곧 끝나고 일본이 다시 재침합니다. 이게 정유재란. 이때 원균이요 7천량에서 대패를 해요. 하지만 이순신 다시 오고요. 육지에서는 이겼고요. 직산입니다. 이순신이 12척배로 그 유명한, 그쵸, 12척배로 이긴 전투 명량대첩에서 이기고, 그 다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으로서 전쟁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암기TV 부탄 옥사안진 평행 칠직명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세요. 부탄, 부산 탕금대, 옥포, 사천포, 한산도, 진주, 평양, 행주, 부탄, 옥사안진, 평행. 다시 부탄, 옥사안진, 평행, 칠직명로, 칠천량, 직산, 명량, 노량.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준 이유가 이때 휴전했기 때문입니다. 부탄, 옥사안진, 평행, 칠직명로. 요 정도만 암기해 주시고 여러분 임진왜란 순서 문제 풀면요 다 풀려요. 힘들겠지만 이거 암기해 주세요. 부탄, 옥사안진, 평행, 칠직명로.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당의 출현.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선조 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싸워요. 척신정치, 삼촌들의 정치. 명종 때 삼촌들이 정치했잖아. 이걸 어떻게 청산하냐. 그리고 이조전랑, 관직 배분해 갖고 싸워요. 이조전랑이 뭐냐? 관직 배분권을 갖고 있거든. 관직 임명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관리였던 지방 출신인 김효원과 기존의 사림이었던 심우겸, 서울 출신이었던 심우겸이 서로 싸웁니다. 여긴 강경파야. 삼촌들 다 죽여버려야 한다. 왕 삼촌들. 심우겸 어떻게 이러냐. 좋게 가자. 둘이 싸워요. 지방 애들, 서울 애들.
둘이 싸워. 이분은 동쪽에 살아서 동인, 이쪽은 서쪽에 살았대요. 그래서 서인입니다. 진짜예요. 사는 지역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됐던 강경파 김효원은요, 신진사림이고 삼촌들 정치에 적극적인 청산해. 그래서 이왕, 조식, 서경덕 제자들이 여기로 붙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제자들이 일로 붙어요. 심우겸은 야, 서울에 있는 애들인데 야, 좋게 가자. 삼촌들 어떻게 다 죽이냐. 좋은 삼촌도 있고 나쁜 삼촌도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구분해서 하자. 그래서 이성원이 이쪽에 붙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경제, 그다음 농장과 전호 갖고 있고요. 인적, 학연, 지연, 혈연으로 붙었다. 지역별로, 출신별로, 그다음 혈연으로, 인연으로 다 이렇게 끼리끼리 붙은 거예요. 끼리끼리. 왜 이조전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인사권 담당 때문에. 인사권. 내 파벌에 있는 애들 내가 좀 배려해줘야 하잖아요. 그 인사권. 그만큼 이제 양반수는 늘어나는데 관직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인사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애들과 서울 애들이 싸웠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조전랑 다툼이고요. 그 다음에 둘이 싸우다가 기초국사가 발생해. 기초국사는 뭐냐? 동인이었던 정여립이란 애가 모반을 꾸몄다고 해요. 그래서 서인이 동인 1000명을 죽인 사건이 바로 기초국사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동인이 완전히 열받아 버렸어. 이 서인 새끼들이 조작해서 우리 1000명을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인이 사건을 조작합니다. 뭐냐면 세자 건저 문제로 해서 정철 보고 광해군을 세자로 이렇게 건의하게 만들어. 근데 선조가 광해군을 싫어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철이 제거돼요. 그래서 정철 죽이자 살리자고 했고 또 싸워. 그래서 동인이 갈라져요. 정철 문제 때문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이 정철 처리 문제.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서인이,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경신하고 서인이 갈라진 거고요. 이거는 이제 노론이 갈라진 건데 이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 정철 처리까지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정까지만 봐주세요. 이기정. 이조전랑, 기축옥사, 정철 처리 문제, 이걸로 동서가 갈라지고요. 이 동인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다. 이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는 모마 사건 여기 있네. 정여립, 서인에서 동인을 변경. 근데 한마 서인 입장에서는 배신자야. 그래서 이 배신자를 밀고 해요.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그래서 기초옥사 발생하면서 동인 1000명이 죽어. 그래서 서인이 완전히 어떻게 돼? 이 동인을 제거하니까 동인이 열받아 버린 거지. 그래서 정철이 세자 건조하게 만들어요, 동인이. 그러면서 정철 처리합니다. 정철이 이제 선조가 싫어하게 되니까 이제 정철을 죽이자는 강경파가 이제 북인이 되고요. 온건파가 남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갈라진다. 이 북인도 나중에 갈라지는데 여기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기정까지만 보세요. 그리고 이왕, 서경동, 조식, 문인, 이 문인들이 이제 서로의 학파가 있으면서 분당을 형성하는데 이왕 애들은 뭐가 되냐? 이왕 제자들은 남인이 되고요. 서경덕, 조식 애들은요 북인이 되고 이는 서인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이 그림 있을 텐데, 이건 아니고 분당에 출연됐고 이정경사가 없네. 이거 볼게요. 이조전랑, 기축옥사, 정철 처리 문제 있는데 이제 사림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사림이 갈라지는 사건이 바로 이조전랑 문제예요. 그리고 사림이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잖아요. 이 동인이 두 개로 갈라진 게 바로 기축옥사와 정철 처리 문제. 북인이 강경파, 남인이 온건파. 이게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조전랑 때문에, 두 번째가 기축옥사와 정철 처리 문제 때문에 갈라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정. 꼭 기억하세요. 이조전랑, 기축옥사, 정철 처리. 이기정 때문에 갈라지게 된다. 그다음 분당, 정치, 성격, 상호, 그다음 비판, 견제, 그다음 공론 중시, 제하, 여론 수렴. 한 개는 분열, 현실 문제 경시했다는데 별로 안 나옵니다. 이것보다는 여러분 아까 분열 과정만 보세요. 분열 과정. 사람하고요. 분열 과정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강은 사화가 핵심이야. 무갑기율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료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임금이 제의했던 시길로 옳은 것입니다. 자네 양재역 벽서 붙었다는 소식이 들었나? 양재역 벽서 사건이네.
대비께서 권력을 잡고 간신을 설치니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네. 와우. 임금의 삼심이 크겠군. 대비마마하고 윤원영 등이 가만히 있지 않겠군. 삼촌. 엄마. 어디서? 대비. 그쵸? 엄마. 문정왕후하고 윤원영. 엄마, 삼촌. 명종이래, 명종. 명종 때. 명종 때 사화, 무갑기 을사사화. 답 나와버리네, 4번. 신유박해, 여러분, 박해 천주교는 조선 후기. 사림들이 동인과 서인 나눠졌다, 선조. 홍경래 난 순조. 자의대비 복사문제, 예송 현종. 그쵸? 이거는 내가 그랬죠, 사화 잘 나온다고? 그쵸? 대윤, 소윤, 윤씨 사화. 을사사화. 다음 몇 번? 4번. 여기 핵심 단어 윤원영, 그쵸? 그 다음 양재역. 이거 나오면 명종이구나. 명종 때 사화는 을사사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간단해요. 사화가 잘 나온다 했죠? 2번 문제. 아예 이건 대놓고 사화 순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서 할 수 있어. 아유, 대놓고 나왔다. 갑자라고 나오네. 어머니가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 수행한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패비, 윤씨 문제 갖고 일어난 사화, 갑자사화. 여기 핵심 단어 조의제문 나오네. 무오사화. 무갑기율이잖아요, 여러분. 무오사화. 그 다음 대윤, 소윤 나오네요. 윤씨끼리 싸웠다. 윤원영 나오네. 아까 우리 윤원영 문제 풀었잖아요. 을사사화. 그쵸? 그러면 무갑이니까 여러분 무갑 나가. 그치? 나가네. 나가. 언문으로 쓴 밀제 조광조 혈량과 기묘사화. 무갑 기 을이잖아요. 기묘사가 라, 을사사화가 다, 나가, 라, 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2번 문제.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료 갖고 여러분 잘 나옵니다. 요쪽은요, 16세기는 사화가 제일 잘 나와. 사화 위주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5세기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16세기는 뭐,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사화만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의 통치체제 쪽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